34. 그이의 암진단. 그이는 술과 담배를 무척 즐겼다. 한창 때는 술을 대접에다 부어서 물 마시듯 했다. 건강한 데다 체구도 커서 누가 봐도 첫눈에 반할 정도로 미남이었다. 양치질을 할 때면 가끔 헛구역질을 자주 했다. 가끔 위검사도 해봤지만 이상은 없었다. 내일부터 술 담배는 끝이다 하면 그 즉시 끊었다. 옆에서 누가 권해도 어림도 없었다. 1991년 봄부터 가끔 그이가 탈시들을 들었다. 속이 좀 거북하다는 얘기는 가끔 했으나 워낙 건강해서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가끔은 피곤하다며 자리에 누워 코를 골기도 했다. 8월에 설악산 작은 아버지께서 KRC 계곡에서 산악 원로인 위로 잔치에 바베큐 파티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갔다. 준비를 하는 동안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대충 마무리만 해놓고 집으로 왔다. 그 당시 우리 대피소에 서울대 간호사 직원 3명이 가끔 왔다. 유 선생님,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글쎄, 요즘에는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가 많다. 저희 병원에 오세요. 그래, 그러마. 그래도 이왕이면 친구가 있는 동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 했다. 검사를 하려면 공복이 낫겠다며 아침도 먹지 않고 병원으로 갔다. 모든 검사가 끝이 나자 그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당신 좀 내려와야겠어요. 나는 어떻게 병원을 갔는지 모르겠다. 친구분께서는 병원에서 요양을 좀 하는 것이 어떠냐며 근심 어린 말씀을 하셨다. 요양이라면 산장이 더 좋지 않겠냐고 했으나 친구분은 그이의 병이 심상치 않으니 강동 성심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자며 병원 앰뷸런스까지 불렀다. 결국 그이는 간암 종양이 있다고 판정받았다. 하느님, 그이와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그이는 많은 등산객을 살려줬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정말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들한테는 대충 얘기를 했다.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하자. 나는 목이 메어 아들을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다. 원장님은 나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본인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차마 친구 앞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원장님은 친구 2분을 부르셨다. 너희들이 용서한테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친구분 둘이 병실에 들어서자 그이가 말했다. 우리 집사람 내려오라고 할 때 짐작은 하고 있었다. 다행히 종양이 작으니 수술을 하면 별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연세대로 갈래? 서울대로 갈래? 원장님이 그이한테 말했고 그이는 그렇게 서울대 내과에 입원했다. 그이는 너무 태연했다. 병원의 문병원분들이 민망할 정도로 담담했다. 주치의 김 박사께서는 어떤 병인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가 시작됐다. 모든 검사가 다 끝나자 수술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고 수술하시는 분이 외국에 계시니 퇴원을 하셨다가 그분이 오실 즈음에 다시 오라고 하셨다. 그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일 때나 마찬가지였다. 누가 봐도 그이가 간암 종양 말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이는 태연했다. 나 때문에 당신 잠 자기 힘들 테니 저 방에서 잘게. 날이 갈수록 나의 마음은 자꾸만 초조하고 불안했다. 10월 10일 그이가 다시 입원했다. 늘 태연하던 기이도 수술 날짜가 잡히자 초조한 빛이 역력했다. 나는 절대로 그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일전에도 그이는 당황하지 말고 식구들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대담하게 처신하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수술 전에 환자하고 같은 혈액형을 약 30여 명의 혈액을 준비하라고 했다. 오영 소식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달려왔고 구조대 대장도 우리 대원들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분은 지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등 정말 많은 고마운 분들이 왔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시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전날, 그이는 동생들 앞에서 말했다. 내가 잘못되면 시신은 이 병원에 기증하도록 부탁한다. 이미 아들과 집사람한테는 동의를 얻었다. 아들은 부대의 양해를 얻어 병원에 왔고 친척들, 산 식구들 중 12시간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누구 하나 수술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사고를 겪으면서도 얼굴 한 번 찡그린 적이 없는 그이였다. 이 시간에 나는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주위 얘기로는 너무 일찍 끝나도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밤 12시경에 수술은 끝이 났다. 잘 됐으니 걱정 말라는 집도이의 말이었다. 간의 3분의 1과 종양을 잘라낸 크기가 2.8kg의 큰 덩어리였다. 세상에, 그 큰 암덩어리를 몸에 두고 견뎌냈다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면회 시간은 하루에 몇 번, 그것도 2사람 이상은 면회를 할 수가 없었다. 수술팀은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셔야 한다며 24시간이 지나야 생사를 알 수 있다며 했으며 또한 만 3일이 지나야 상황을 말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이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다. 고모들한테는 간호사들이 나 때문에 밤새 혼이 났으니 음료수를 사오라고 재촉을 했다. 식구들 모두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들은 그렇게 태어났건만 북받치는 서름을 참지 못했다. 수술 후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의사들도 의아해했다. 가스도 잘 나왔다. 식사는 죽을 두 끼 먹고는 밥으로 바뀌었다. 설악산에서 싱싱한 회를 많이 보내왔다. 음식점을 하시는 그의 충구분 부인께서도 회와 갈비, 편육을 계속 보내주셨다. 여보, 내가 복이 많은가 봐요. 일전에는 친구분 사모님께서 아주 좋은 텔레폰캔 전축도 보내주셨다. 그이는 친구분들이 산장에 오시면 좋은 클래식 음악을 같이 듣곤 했다. 김병의 효자 없다더니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께서 힘이 돼주셨다. 가끔 수련이들이 혈관을 찾지 못할 때는 어차피 난 이 병원에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하라면서 개면쩍게 웃곤 했다. 입원한 지 3달 만에 퇴원했다. 나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이는 이발소에 가서 말끔하게 머리를 손질했다. 누가 봐도 환자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충주에 계신 시모님 집으로 갔다. 그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들길을 2~3시간 걷곤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 달 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2차 검진인 6개월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산장으로 온 후 태백산 종주도 했고 봉고차로 애들하고 다니고 싶은 곳은 다 다녔다. 6개월 후에 재검을 다시 했다. 저녁에 이양한테서 전화가 왔다. 근호를 찾는 전화였다.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이가 나간 틈을 타서 이양한테 전화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폐에 2군데 전이가 됐다면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된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어떻게 말을 할까? 병원에 도착한 그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차피 각오는 했다고 말했다. 치료 첫 번째는 항암 주사만 맞고 이양하고 같이 올라왔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견딜만 해요. 애써 태어난 척하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앞으로는 3주마다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400 이상이 돼야 맞을 수 있었다. 10회 정도는 별 무리 없이 맞았다. 그러나 횟수를 거듭할수록 힘겨워했으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여동생들은 우리 가문의 율브린너가 도망갈 정도라며 위로했다. 음식 냄새, 특히 김치 냄새를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나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여야 했다. 어떨 때는 항암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사는 날까지 집에 있게 하고 싶었다. 같은 병실에는 거의 다 암 환자들이었다. 이런저런 얘기와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냐는 식구들의 보살핌이 있었다. 이중에 보기 흉한 모습도 있었다. 교회에서 오신 분이 환자를 죄인 다루듯 하면서 당신이 술 먹고 처자식을 때리고 못 살게 했으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소리쳤다.